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3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신. The original title is The Reaper Whose Name is Death.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It'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앤셜리! 네.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오라버니 어디 아프세요? 흔들리는 목소리로 급박하게 말하는 사람은 마릴라였다. 애는 하얀 수선화를 한가득 안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오랫동안 애는 하얀 수선화를 그 향기도 좋아할 수 없었다. 마릴라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매슈가 손에 신문을 접어들고 창백한 얼굴로 현관문턱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애는 꽃을 떨어뜨리고 부엌을 가로질러 마릴라와 동시에 매슈에게 뛰어갔지만 둘 다 너무 늦었다. 두 사람이 다가가기도 전에 매슈는 문간 위로 쓰러졌다. 기절했어, 앤. 마틴으로 당장 불러와. 어서 빨리. 지금 헛간에 있을 거야. 마릴라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체국에서 막 돌아왔던 일꾼 마틴이 곧바로 다시 의사를 부르러 갔고 가는 길에 가수원 집에 들러 베리 부부에게 소식을 알렸다. 그 집에 와 있던 린드 부인도 함께 건너왔다. 초록지붕 집에서는 앤과 마릴라가 안절부절 못하며 매슈를 깨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옆으로 비키게 하고는 매슈의 맥박을 짚고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댔다. 그리고는 불안에 떠는 두 사람을 슬픈 얼굴로 쳐다보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마릴라,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린다 아주머니 아니죠. 설마 매슈 아저씨가. 애는 차마 그 끔찍한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속이 메스껍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다. 얘야, 안 됐지만 그런 것 같구나. 얼굴을 보렴. 나처럼 자주 겪다 보면 보기만 해도 어떤 얼굴인지 알아본단다. 애는 매슈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위대한 존재의 인장 같은 게 엿보였다. 의사는 죽음이 순식간에 찾아와 아마 고통 없이 눈을 감았을 거라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충격의 비밀은 매슈가 손에 들고 있던 신문 안에 있었다. 그 신문은 그날 아침 마틴이 우체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에비 은행 부도 기사가 실려 있었다. 소식은 빠르게 에이번이 전체로 퍼졌다. 하루 종일 친구와 이웃들이 초록지붕집에 모여들었고 고인과 유적에게 온정을 전하려는 발걸음이 분주히 오갔다. 평생에 처음으로 수줍음 많고 말없는 매슈 커스버트가 중심인물이 되었다. 창백하고 장엄한 죽음이 내려앉아 홀로 왕좌에 누워있었다. 고요한 밤이 살며시 초록지붕집에 내려앉으면서 낡은 집에 잔잔한 정막이 흘렀다. 거실에 누운 관 안에 매슈 커스버트가 누워있었다. 희끗한 머리가 길게 자란 얼굴은 평온해 보였고 희미하게 다정한 미소를 띤 모습은 흡사 기분 좋은 꿈을 꾸며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매슈는 꽃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신혼 시절 정원에 심었던 그 향긋하고 오래된 꽃들을 매슈는 평생 남몰래 사랑했다. 애는 그 꽃들을 꺾어 매슈에게 가져다 주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애의 눈에는 고통이 스며 있었다. 매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에 베리 부부와 린드 부인은 초록지붕 집에 함께 있어 주었다. 다이아나는 동쪽 다락방에 올라가 창가에 서 있는 앤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앤, 오늘 밤은 여기서 같이 잘까? 앤이 친구의 얼굴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봤다. 고마워, 다이애나.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 난 무섭지 않아. 일이 있은 후로 잠시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혼자서 차분하게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어. 지금은 실감이 안 나. 아저씨가 돌아가실 리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는 한참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줄곧 이 끔찍하고 묵직한 고통을 이고 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이아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타고난 진중함과 평생을 벼린 습관을 깨고 폭풍처럼 오열하는 마릴라의 격한 슬픔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앤의 고통보다
차라리 이해가 쉬웠다. 그러나 다이아나는 앤이 슬픔에 잠긴 첫 밤을 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선선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애는 홀로 있으면 눈물이 흐르겠지 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다정했던 매슈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어제 저녁에 저녁노를 받으며 함께 걸었던 매슈가 지금은 아래층 어둑한 방에 무서울이 많지 평온한 얼굴을 하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어두운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언덕 너머 별빛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고통과 흥분에 짓눌린 하루 끝에 지쳐 쓰러져 잠들 때까지도 그저 지독하고 무지근한 통증만 계속될 뿐이었다. 한밤중에 깨니 어둠과 정적만 가득했다. 하루 동안의 기억이 앤에게 슬픈 파도처럼 밀려왔다. 전날 저녁 문 앞에서 헤어질 때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어주던 매슈의 미소가 눈앞에 선했다. 우리 딸, 자랑스러운 내 딸이라고 말하던 매슈의 음성이 귓가에 울렸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애는 가슴이 터지도록 울기 시작했다. 마릴라가 그 소리를 듣고 앤을 달래주려 올라왔다. 자, 그렇게 울지 마라, 얘야. 그런다고 오라버니가 돌아오진 않아. 그렇게 울면 안 돼. 그걸 알면서도 아까는 나도 참을 수가 없었지만 오라버니는 언제나 내게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단다.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 아, 그냥 울게 해주세요. 아주머니, 우는 게 가슴 아픈 것보다 나아요. 잠시만 제 곁에서 저를 안아주세요. 다이아나와 함께 있을 순 없었어요. 다이아나는 착하고 다정다감한 친구지만 이건 그의 슬픔이 아닌걸요. 다이아나는 슬픔 속에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이건 아주머니와 우리 두 사람의 슬픔이에요. 아주머니, 아저씨 없이 어떻게 살죠? 앤이 흐느껴 울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니, 앤. 내가 없었으면, 네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땠을지 모르겠구나. 아, 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조금 엄하고 모질게 굴었다는 거 안다만 내가 메시 오란버니만큼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주고 싶구나. 마음속 말을 한다는 게 내게는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같은 날은 한결 수월하구나. 난 널 친자식처럼 사랑한단다. 내가 초록지붕집에 온 뒤로 너는 내 기쁨이고 위안이었지. 이틀 뒤 매슈 커스버트는 농작문을 지나 자신이 일구었던 밭과 사랑하던 과수원과 직접 심은 나무들을 영원히 떠났다. 에이버니는 본래의 평온을 찾았고 초록지붕집에도 오랜 일상이 제자리로 찾아 예전의 규칙대로 할 일을 처리하고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친숙한 무언가를 잃은 아픈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애는 매슈 없이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슬픔을 느꼈다. 전나무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정원에서 연분홍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기쁜 마음이 흘러들고 다이아나가 찾아오면 즐겁고 그 명랑한 말과 행동에 미소 짓고 웃게 된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세상과 사랑, 우정은 조금도 변함없이 앤의 상상력을 채워주며 가슴 벅찬 설렘을 주었고 삶은 여전히 여러 빛깔의 목소리로 끈질기게 앤을 부르고 있었다. 어느 저녁 앤이 목사관 정원에서 엘렌 부인에게 털어놓았다. 아저씨가 안 계신데 이런 일들로 즐거워하다니 꼭 배신하는 기분이에요.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늘 그리우면서도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재미있게 느껴져요. 오늘은 다이애나의 이야기에 제가 웃고 있지 뭐예요. 그 일 있고 나서 다시는 못 웃을 줄 알았거든요. 또 왜 그런지 웃으면 안 될 것 같았고요. 매슈 아저씨는 살아계실 때 내가 웃는 걸 좋아하셨고 내가 주위에 있는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한 걸 좋아하셨어. 아저씨는 지금 멀리 계신 것뿐이고 여전히 내가 그러길 바라셔. 자연이 선물하는 치유의 힘을 거부해서는 안 돼. 하지만 내 기분을 이해한단다. 우리 모두 같은 일을 겪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더는 즐거움을 나눌 수 없는데도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삶에 관심이 생기는 자신을 보면서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앨런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낮에 매슈 아저씨 무덤에 장미를 심으러 갔어요. 아저씨의 어머니가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오신 하얀 장미의 모종인데 아저씨가 그 장미를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가지도 친 줄기에 꽃이 아주 작고 귀엽게 피어요. 그 장미를 아저씨 무덤가에 심는데 기뻤어요. 그렇게 가까이 심어 놓으니 아저씨가 즐거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천국에도 그런 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숱한 여름 동안 아저씨가 사랑을 주었던 작고 하얀 장미 영혼들이 천국에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마를 아주머니가 혼자 계셔서 해가 지면 쓸쓸해 하시거든요. 애니 꿈꾸듯 말했다. 내가 대학으로 떠나면 더 외로워질 텐데 걱정이구나. 애는 대답 없이 인사만 하고 터벅터벅 초록지붕집으로 돌아갔다. 말라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애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등 뒤의 현관문은 커다란 분홍빛 소라곱 등 껍데기로 받쳐 열어놓았다. 소라고 든 껍데기 안쪽에 매끈한 소용돌이 모양이 바닷가에 드리운 저녁노를 떠올리게 했다. 애는 연노랑 연동꽃이 달린 작은 가지들을 주워 머리에 꽂았다. 움직일 때마다 머리 위에서 하늘의 축복인 양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 게 참 좋았다. 내가 없을 때 스펜서 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내일 전문가가 시내로 들어온다면서 꼭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시더구나. 나도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좋겠어. 그 의사가 내 눈에 꼭 맞는 안경을 맞춰준다면 그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없는 동안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겠니? 마티는 날 태워다 줘야 하고 다림질 거리도 있고 빵도 구워야 하는데. 전 괜찮아요. 다이아나와 같이 있을 거예요. 옷도 칼같이 다리고 빵도 맛있게 구워 놓을게요. 손수건에 풀을 먹이거나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를라가 웃었다. 그땐 넌 정말 실수투성이었단다. 앤 늘 말썽을 달고 다녔지. 내게 뭐가 씌인 건 아닐까 걱정했을 정도니까. 머리 염색했을 때 기억나니? 앤이 맵시 있게 따은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요. 그건 평생 못 잊어요. 지금도 머리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막 웃진 않아요. 그땐 정말 심각했거든요. 머리랑 주근깨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주근깨는 이제 깨끗이 사라졌고 제 머리도 사람들이 고맙게 젓갈색이라고 말하잖아요. 조시파이만 빼고요. 어제는 저보고 머리가 더 빨개졌거나 까만 원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강머리인 사람들도 자기 머리에 익숙해지기는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주머니, 조시파이를 좋아하는 노력은 그만둘까 봐요. 엄청나게 노력해도 도무지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말라가 툭 내뱉듯 말했다. 파이 집안 사람이잖니 밉상일 수밖에. 그런 사람들도 다 사회에 쓰임이 있겠거니 생각은 한다만 솔직히 쓰임새로 치자면 엉겅퀴가 낫지 싶다. 조시파이도 교사가 된다던? 아니요. 다시 퀸즈로 돌아간대요. 무디 스퍼전이랑 찰리 슬론도 그렇고요. 제인하고 루비는 교사가 될 건데 벌써 학교도 정해졌어요. 제인은 뉴브릿지, 루비는 서쪽 어디에 있는 학교로 갈 거래요. 길버트 블라이드도 교사가 될 거라지? 네. 참 잘생긴 청년이야.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서 봤는데 키도 아주 크고 남자답더구나. 그맘때 제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존 블라이드도 멋진 아이였거든. 우린 아주 친한 친구였단다. 사람들은 존이 내 남자친구라고들 했지. 애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릴날 쳐다보았다. 어머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왜 그분이랑 싸웠어. 존이 사과를 했지만 내가 받아주지 않았지. 시간이 좀 지나면 용서해줄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혼을 내주고 싶었단다. 그때 내가 단단히 화가 났었거든. 그런데 존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블라이드 집안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세거든. 내내 후회했단다. 기회가 있었을 때 용서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늘 생각했지. 아주머니 인생에도 작은 낭만이 있었네요. 애니 나직이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날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지. 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모두들 나하고 존에 대한 일을 잊었지. 나도 그랬고.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길버트를 보니 옛일이 새삼스레 떠오르더구나. 감사합니다. 잘 들었나요? 오늘은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